네, 안녕하세요. 우중택입니다. 파이코 팀, 니콜라스 부부들이 더 인덱스라는 데서 이제 인덱스 팟캐스트에서 앞으로 이런 이제 암호화폐의 미래, 그다음에 파이코인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 그것뿐만 아니라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다 설명을 해 주었죠. 35분간 설명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굉장히 제가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용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 이틀간 이제 공부를 해갖고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제 감정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파이코인에 대해서 이제 더 정확히 알겠고 그리고 그냥 나름대로 제가 이제 증권회사에서 어떤 근무했던 경험과 시장을 보는 것으로 이거 정말 100불을 간다, 뭐 1000불 간다, 만불도 갈 수 있다 그랬는데 야 정말 얘네들 정말 정말 잘한다. 뭐 가격도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제 그런데 이제 저도 이 파이 코인 채굴을 3년 이상 하면서 그리고 심지어 파이 유튜브 영상을 만들면서조차도 제가 정확히 몰랐던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알 수 있는 인터뷰가 이번 인터뷰였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뭐 개발자, 한국에 비해서 이제 인도나 말레이시아의 개발자들을 활용하면은 실력도 뭐 한국 못지않게 있고 또 연봉도 한 반 정도, 3분의 1 정도면 되는 개발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발자 찾아주는 것도 한번 뭐 계속 좀 노력을 해보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이제 젊은 개발자들에게도 파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겠다. 근데 그런 얘기들이 여기 다 있어요. 당신네들 개발자들이 파이에 가게 되면 어떤 이득을 보게 되는지를 설명을 요번에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이런 이제 너무나 고맙고 고마워서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라도 해줘야 되겠다. 지금 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게 영상이고요. 이 영상은 여기 그 파이네트워크 베스트 뉴스라는 분이 새로 이제 만들었나 봐요. 구독자 4명이 되고 그래서 구독도 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Dr. Nicholas and Chen Fang interview in podcast about the future of Web3 cryptocurrency. 웹3 암호화폐 미래라는 것에서 이제 도움을 받았어요. 어, 그동안 이제 뭐 파이 생태계 커뮤니티 말은 했지만 파이 생태계 커뮤니티 제일 먼저 이제 유틸리티는 유용성, 활용성. 자기네들이 이제 파이 이걸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파이 코인을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파이의 네트워크나 파이 생태계를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쓸모 있는 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생태계 커뮤니티라는 말은 했지만 결국은 이거구나.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산업단지죠. 그래서 뭐 천안 테크노파트 뭐 무슨 파트 무슨 지구 해서 이 생태계라는 것은 어떤 산업단지 개발하는 거와 같다고 보면 되겠구나.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면은 일단 땅을 확보해야 되죠. 그다음에 이 산업단지에 경쟁이 좋아서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죠. 거기에 인프라를 갖춰야 되죠. 그러면 저 안에 산업단지가 생기면 주변에 아파트도 생기고 식당도 생기고 뭐 학교도 생기고 모든 것 유틸리티가 많이 생겨서 결국은 저 산업단지의 땅값도 오르고 주변도 개발되고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좋은 걸 잘 만들게 되면 그런 것처럼 이 파이 생태계라는 것은 이 4차 산업, 5차 산업이 4차원, 5차원 공간에다가 어떤 생태계를 만드는 거죠. 생태계를 만든다라는 것은 이제 산업단지를 하나 개발하는 것과 비슷하구나. 여기 이제 인허가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수도도 깔려야 되고 뭐 전기도 깔려야 되고 여러 가지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러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파이 생태계가 뭐냐? 그러니까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거죠. 고속도로 휴게소 요즘도 그런지 모르지만 부산에서 서울 오다가 보면 제법 큰 휴게소가 이제 안성 휴게소가 있어요. 안성 휴게소가 예전에는 영풍그룹에서 했었는데 이제 영풍그룹이 요즘도 그걸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걸 중간에 인수를 했었었는데 이제 한번 영풍 회장님이 저보고 그래요. 야, 너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제일 돈 많이 버는 게 뭔지 아냐? 그래서 글쎄요. 그 뭐야 그 아이스크림 장사나 이런 게 돈 많이 벌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아니야, 호두 과자야 그러더라고요. 호두 과자가 제일 돈을 많이 번대요. 그러니까 매출 단가 빼기 그 마진이 이제 제일 많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기서 굽는 거 자기네들이 10개, 5개 사가는 것 같지만 박스씩 사가는 거는 다 공장에서 갖고 와서 하는 거거든. 그래서 공장에서 갖고 온 거를 소매에서 비싸게 팔으니까 마진이 엄청 남는다고. 이제 그런 거죠. 결국은 생태계를 만든다라는 것은 파이 생태계에 이렇게 회사가 들어오거나 공장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가게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게 쉽게 얘기하면 파이에서 얘기하는 생태계다. 그런데 여기에 산업단지라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오는 사람, 휴게소라고 해서 사람들이 아무 휴게소나 가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편한 휴게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파는 휴게소, 맛있는 음식을 파는 휴게소 같은 데를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속도로 많은 휴게소 중에서 이렇게 가는 휴게소가 있는 것처럼 이런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은 것들이 앱이 이제 어떤 이제 요게 앱이죠. 각 가게들이나 각 공장들이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산업단지나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것을 생태계라고 인식하시면 제일 좋고요. 요게 이제 생태계라는 말을 그러면서 이제 KYC 얘기를 많이 해요. KYC 앱을 자체 개발한 이유는 지금 이 뭐 다들 KYC를 하긴 하지만 그 KYC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은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제 그 이익도 공유하려면 분명해야 되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코인 하시는 분들 아시면 업비트가 이제 장외지만 그게 주당 한 40만 원까지 가다가 그게 이제 업비트가 가격이 많이 내려왔어요. 뭐 트러블 룰이 생기면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업비트 같은 데다가 뭘 잘못하면 돈도 돌려주지 않아요. 걔는 낙전 수입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요즘은 장외에서 한 8만 원, 뭐 7만 원 이 정도까지 떨어졌나 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처음에는 뭐 암호화폐가 뭔지도 모르다가 이제 세무서도 들여다보고 이제 경찰, 검찰, 금감원 같은 데서 다 들여다보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법에 어긋나는 짓을 옛날에는 법이 없었으니까 불법은 아니었지만 도덕적인 법을 어긋나는 짓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정부가 이제 딱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법을 못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코인이 많이 오르고 뭐 상품이네 증권이네 하는 거지만 옛날에는 몰랐을 때는 뭐 상품인지 증권인지 몰랐지만 지금은 다 암호화폐는 증권이다. 그러면은 증권이면 남의 돈을 니네들이 걷어서 남의 돈을 관리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라. 이거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KYC 앱을 자체 앱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더구나 우리는 웹3를 해가지고 이 파이 생태계 내에서는 이익을 공유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분명해야 된다. 이거를 어디 봇이나 이 가짜들이 들어와 갖고 가령 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뭐 어떤 사람이 들어왔다가 어떤 사람이 이게 다 실명제로 보증금 내고 들어오는 거지만 그냥 뭐 보증금 없이 들어왔다가 중간에 야밤 도주해서 문 닫고 도망가 버리고 뭐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외국에 가서 공장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갑자기 문 닫아 버리고 도망가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거 사실 우리도 했잖아요. 그래갖고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웹3가 되려면 이게 KYC가 분명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이게 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불법도 막 해서 그냥 한탕하고 먹고 나가는 사람들 많지만 이제 법이 짜였고 그 정부 정책에 순응해야 된다. 페이스북 같은 것은 실명 사용하고 그 실명 인증만으로 그렇게 성공을 했다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지금은 이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냐라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되고 이제 신용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페이스북은 웹2 세상에서 그렇게 컸지만 지금 지금 파이는 웹3 세상에서 페이스북을 능가하는 웹3가 되려면 KYC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뭐 KYC가 이제 어떤 한 지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물건을 사고 결제를 해야 되는데 KYC 가령 한국에서 외국인한테 여기서 한국에서 우리가 뭐 원화로 1억을 준다 그래 봐요. 그러면은
그게 뭐 한국이 어느 정도 지금 잘 사는 나라니까. 그럼 예를 들어 북한에 가서 뭐 북한 돈 1,000만 원을 누가 물건값으로 받았다 그래 봐요. 물건 나한테 팔어. 그러면 내가 1,000만 원 줄게. 그러면 여러분들 북한 돈 1,000만 원 받으시겠어요? 이거 어디 가서 환전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걸 팔아야 돼, 말아야 돼. 그런 것처럼 지금 전 세계에는 KYC가 안 돼가지고 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하지 못하는 지역이 많다. 왜 그러냐면 이 돈을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라는 게 지금 너무나 많다. KYC가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파이는 세계 200 몇 개국에서 어느 나라에서나 KYC가 다 돼서 파이 돈 내가 받을게. 오케이, 이거 팔을게. 그러니까 파이로 모든 것을 결제할 수 있는 것을 만들려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KYC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거와 전혀 다른 것은 우리는 반드시 사람이 한다. 그러니까 가령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KYC 인증을 해줬는데 저의 정확성은 저는 한 73%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 뭐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실제로 그 사람 동영상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제출한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이나 있는데 이거를 여러 사람이 5호 담당자, 10호 담당자처럼 보고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틀리다고 했지만 이게 분산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이 맞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다 맞다 그러는데 저는 아니라고 그런 거죠. 그러면 제가 잘못된 거죠. 제가 잘못된 건 보상을 못 받았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려다가 보니까 지금 한 500만 명밖에 못 했는데 이 지금 파이의 KYC는 이거는 페이스북이 그렇게 성공했던 것처럼 앞으로 웹3 세상에 오면 우리 파이 네트워크는 엄청나게 성공한다. 뭐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이걸 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저, 이 OFAC라는 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OFAC가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이제 외국 자산에 대한 통제, 그러니까 OFAC 규정이 있나 봐요. Office of Foreign Asset Control인데 여기에 규정을 따라서 여기에 보면 Office of Foreign Asset Control of U.S. Department of Treasury, 그러니까 미 재무성의 산하 기관인 그 오펙에서는 여러 가지의 이제 미국의 이제 외교 해외 정책이라든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테러리스트 그다음에 외국 나라 정권 그다음에 국제적인 사기꾼 이런 것들을 다 걸러내는 것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 생ction 리스트도 있고 데이터도 다 있고 이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법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 이런 법을 다 지키려면 만드는 것이 지금 KYC 파이에서 하는 KYC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막연히 정부 정책에 순응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미국 정부의 이런 것에 다 순응해서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밝히고요. 이래야지 이제 이런 것을 다 해야지 금융기관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데 금융기관들끼리도 그렇고 안 그러면 돈을 받는데도 돈을 주고받는 상인들이 서로 믿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외화 자산에 대한 컨트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딱 맞게 하려면은 뭐 나중에 파이 네트워크에서 뭐 물건을 결제를 하건 안 그러면 택배 서비스를 하건 이런 얘기들도 다 나오던데 그런 거 하려면 어차피 돈 결제되려면 이게 신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웹3 같은 거를 창업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베이 같은 물물 교환 회사 그다음에 페더럴 익스프레스 같은 택배 회사 그러니까 페더럴 익스프레스 코리아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파이 네트워크 상에 파이 네트워크 상에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졌다고 쳐봐요.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이거를 배송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물류 이동이 있잖아요. 이 물류 이동 사업도 자기네들이 와서 다 할 수 있다. 이 파이 생태계. 이베이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페더럴 익스프레스 같은 것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거를 다 창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다 창업을 해서 돈을 벌으려면 이게 받을 수 있는 돈이 믿을 만한 사람한테 받는 거고 믿을 수 있는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제 KYC 얘기를 사회자의 질문에 답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클라우딩 소싱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어차피 클라우딩 소싱이라는 건 이제 분산화된 이렇게 지금 보이지 않는 이렇게 이게 분산화된 세계에서 이거를 토큰으로 이제 토큰으로 결제를 하잖아요. 코인으로 토큰 경제학이라고 하죠. 이걸 이제 클라우딩 소싱 얘기를 많이 하는데 클라우딩 소싱은 이제 클라우드라는 대중하고 아웃소싱.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가 대신 비전문가인 고객과 대중에게 문제의 해결책을 아웃소싱하는 것이다. 이게 클라우딩 소싱 자체가 웹3죠. 그러니까 이런 생태계를 만들게 되면 참여자들이 기업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이런 고속도로 휴게소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가게가 입점을 하고 회사를 만들고 여기 금융기관도 만들고 나중에 여기 뭐 교회가 생길 수도 있고 절이 생길 수도 있고 자선산대가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돈을 주고 받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돈을 주고 받으려면은 이게 이런 자체가 수직적으로 서로 간에 다 횡적뿐만이 아니라 수직적으로도 모든 것이 짜여져야 되기 때문에 클라우딩 소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제가 개발자들 얘기를 했지만 이 파이 생태계에 와서 개발자들이 많이 오면 이제 저도 요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 피버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FIVER 이게 프리랜서 서비스더라고요. 오픈 소스 얘기하면서 파이 오퍼레이션 파이가 이제 오픈 소스 파이의 그 오퍼레이션 시스템을 공개해서 오픈 소스로 했는데 업워크 이런 데도 전부 이제 업워크라든지 피버라든지 이런 데가 전부 플랫폼을 만드는데 지금 개발자들이 수천 명의 개발자들이 파이에 많이 온다. 파이에 해커톤 대회로도 많이 오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그걸 만들게 되면은 자기네들이 어떤 걸 만들려고 그러면은 그게 지금 그 자기네들의 권리를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런 거죠. 이거를 만드는 거죠. 파이 네트워크 오픈 소스 이거 파이 OS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두면은 개발자들이 여기서 이제 뭐 공짜로 쓸 수 있는 라이센스도 있지만 이런 파이 오퍼레이션 시스템화에서 개발자들이 뭐를 개발을 하면 개발하고 완성한 사람도 있고 개발하다가 간 사람도 있고 그런 게 다 남아 있는데 개발하다가 포기한 사람 할래다가 안 이런 거를 뒤에 사람이 와갖고 앞에 거를 활용해서 자기 거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자들을 뽑기가 힘들다라는 것은 물론 S급, A급은 어디 가나 힘들지만 B급, C급 개발자들은 엄청나게 여기 와서 자기가 들어올 때는 파이 네트워크에 들어올 때는 C급, B급 개발자였지만 여기에 깔려 있는 지금 파이에 있는 모든 오픈소스 다른 사람들이 라이센스를 주장하지 않는 라이센스 있는 것을 하다 보면 자기도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은 A급, S급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AGPL3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AGPL3가 뭔가라는 이게 다 소프트웨어를 공짜로 쓸 수 있는 거더라고요. 오픈 소스 얘기하면서 이런 이것에 대한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AGPL 버전 3 같은 것을 이거를 이제 그 많은 개발자들이 와서 하다가 버리고 간 것도 뒤에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소스 코드 갖고 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기 라이센스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그리고 자기네들은 이제 MIT 라이센스 같은 것으로 파이 오퍼레이션을 만들었는데 미국 MIT 대학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네들 파이 오퍼레이션 만들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 와서 다른 이런 그 AGPL 라이센스 위에서 얼마든지 자기네들이 이런 업워크나 피버 같은 데서 라이센스를 가진 것처럼 개발자들이 자기네들의 라이센스를 가질 수 있다. 그러면서 지금 개발자들에게 대해 개발자들을 이런 리크루팅 개발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여기 와서 이제 이것을 그 팟캐스트에 가서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번 뭐 1년 반 전이지만 국내 개발자 평균 연봉은 한 5,700만 원 정도 되고 한 3천만 원 미만이 한 6%, 4천만 원 미만이 한 20%, 5천만 원 미만이 한 20%. 그러니까 5천만 원 미만 개발자들이 한 반 정도 되고요. 그 이상으로 이제
6천만 원, 7천만 원 되는 사람들이 한 30% 되고요. 어, 그러니까 그 1억 이상이 한 5%, 그다음에 한 8천만 원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한 10%. 여기가 이제 S급, A급들이겠죠. 여기가 요런 사람들 소개해 주면 너무 좋죠. 한국에서. 근데 요런 사람들은 이제 그렇지만 지금 이 한국에서도 이거 보통 뭐 디벨로핑 하려면 막 10년 차, 10년 차들도 뭐 그냥 한 7천만 원. 근데 이런 사람들이 파이 오퍼레이션에 가게 되면 자기 이름을 날릴 수 있고 자기 호건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이렇고 이제 외국은 좀 많이 싸니까 저 인도나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그 개발자 뽑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개발자들이 현재 상태로도 그냥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치여가지고 당장 돈이 안 되는 파이에 관심이 없을 뿐이지, 이 개발자 뽑는데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은 저의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생각이라든가 이 사람들의 사업 방향이라든가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 보니까 와, 정말로 와,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얘네들 반드시 성공하고 정말로 비트코인과 쌍벽을 이루는,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나름대로의 길을 가겠지만 파이코인은 파이코인 나름대로의 하나의 자기네들의 세계를 만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좋은 코인이고 이거 지금 채굴이 계속 낮아지는데 지금 하시는 분들 대박이죠. 뭐 알고 하셨건 모르고 하셨건, 모르고 하셨으니까 대박 나는 거지. 계속 열심히 하십시오. 화이팅!